안녕하세요, 타오월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인도 뉴델리에 거주하고 있는 올레케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올레케는 현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커리어를 보면요, 이코노믹 타임스라든지 민트, 인디아 투데이와 같은 인도 최대 언론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픈 매거진의 편집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인도가 CBDC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파이 네트워크의 니콜라스 박스의 인터뷰를 실은 기사를 공유해드렸는데, 그 글도 이 올레크라는 언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트위터를 보면요, 이미 파이코어 팀의 멤버 중에 한 명인 수아룹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분이 써왔던 기사들, 경제나 정치 관련 기사들을 보게 되면 확실히 여러 부분에서 내공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 현재까지 파이 네트워크 관련 미디어 글들을 봐오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거짓 정보가 들어있지 않고 부풀리기 없이 잘 정리를 해놓은 글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이 네트워크 관련 기사가 미디어에 뜬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공유를 잘 안 해드리는 편인데요. 이 글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꼭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Life of Pi입니다. 공개 출시를 앞두고 230개 국가 및 지역에 3,500만 명이 채택한 암호화폐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소문을 해독해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인도 영화가 실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2번 정도 시청을 했던 영화인데요. 상당히 종교적인 부분도 많이 내포되어 있고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이런 것에 대한 실체보다는 사람이 믿고자 하는 방향대로, 또 보고자 하는 방향대로 세상이 볼 수밖에 없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명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을 이 기사글 제목에 넣은 부분도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 기사글은 한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기사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자스탄의 알와르 근처에 있는 수입 및 가게와 아쌈의 고기 가게에서 제품에 대해서 파이코인을 받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에서 소위 파이 커뮤니티 모임에서 찍은 셀카와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초상화를 배경으로 몇 명의 파이 매니아들이 도시에서 다채로운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칼리스는 중국 이후에서 인쇄된 포스터에 나오는 인도 신들의 후광처럼 그 그림에서 머리 주위에 후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이자 작가인 사프나는 올해 말이나 2023년 초에 공개될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현재 인도에서도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엄청난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뒤를 쫓으며 엄청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 메인넷, 라이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디지털 방식으로 분산된 공개 원장이 실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에 관한 대화에서 가장 사랑받는 용어인 이 버즈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된 암호화폐로 간주되는 이 파이에 대한 세계적인 열광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는 않지만 곧 거래가 될 예정이며, 이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암호화폐계에서 새로운 아이폰 출시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매장 밖에서 1마일이나 긴 대기열이 있었던 것과 같이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시기가 도래했고, 그 3개월 후 자동차, 세탁기, 스마트폰 및 호텔 예약을 포함한 여러 상품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도심 지역까지 파이코인으로 교환하여 판매되는 그런 상품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홍보는 베트남에서 대만을 거쳐 중국 내륙으로, 또는 서구권의 메이저 경제권을 제외하고는 가나에서 중미에 위치하고 있는 과테말라로 이 홍보는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의 가치가 암호화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기념비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파이오니어 사이에 만연해지면서 비즈니스 업체들은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아폴로니아 카지노 호텔 앤 스파에서 제공하는 이 프로모션 샘플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식사와 스파가 포함된 호텔 객실을 0.0002228 파이로 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호텔에 연락해서 파이로 결제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흥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통한 물물 교환 및 P2P 거래를 위해 소셜미디어 및 메시징 플랫폼을 변함없이 스카우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폐쇄형 메인넷이 시작된 이후 KYC 방식의 파이오니어 사이에서 거의 450만 건의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개인과 거래자 모두에서 상품, 가축,
야채 및 서비스를 서로 상호 합의된 합의 가치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는 이 파이가 기존 암호화폐와 비슷하거나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 유행을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확산입니다. 2019년 3월 14일에 스탠포드 졸업생인 니콜라스 코칼리스와 챈디아오 팬이 시작한 이 파이 네트워크는 일반인이 암호화 및 블록체인 기술에 액세스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 목표를 두었으며 3,500만 명 이상의 활성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올해 5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3%가 거주하는 230개 국가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는 폐쇄된 메인넷 단계에 있으므로 KYC에 성공한 파이오니어들이 채굴된 코인을 각자의 지갑으로 옮기고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폐쇄된 메인넷 기간은 오픈 메인넷 전에 네트워크의 탄력성을 테스트하고 미세 조정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파이 네트워크는 가장 널리 배포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가 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서만 채굴하기 위해 설립자가 구상을 하였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백서는 거래를 위한 분산형 디지털 원장 세계에 대한 비트코인의 기여를 칭찬은 하였지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액세스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백서에서는 현재 모든 비트코인의 87%가 네트워크의 단 1% 소유에 한해 있습니다. 이렇게 백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서버를 수용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완비된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파이는 합의 메커니즘 방법이 작업 증명 프로토콜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전 지역에 걸친 파이 네트워크의 대량 채택은 UN이나 피파 사무소보다 세계 지도에서 더 많은 위치에서 클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업계 관행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파이 네트워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ICO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기술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를 조성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파이오니어는 스마트폰에서 파이코인을 얻기 위해서 1페니의 법정화폐도 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료 채굴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24시간마다 파이 앱을 클릭하고 새 회원을 채굴에 초대를 하고 스마트폰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간단 작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벵갈루루에 기반을 둔 전직 은행가이자 파이 애호가인 스리하라는 이것이 여러 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기술 개발의 이점은 기술의 지식이나 자본 또는 둘 모두의 부족을 포함하는 시점에 빛을 발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이며 파이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초기 단계에서 신흥 기술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조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가 모든 사람들을 암호화 블록체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파이의 설립자들도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대량 채택에 많은 리스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가 파이오니어들을 위해 세계 최대의 기본 KYC 솔루션을 출시한 이유입니다. 이 대규모 KYC는 진정한 개인만이 블록체인에 온보딩이 되도록 하여서 허위 진술과 악의적인 행위자에 대한 리스크들을 완화할 것이다.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스리하라는 또한 파이 블록체인이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는 아마도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 리더를 훨씬 능가하는 가장 많은 수의 노드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드는 합의에 따라 거래를 승인하고 디지털 원장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규모 액세스를 보장하는 동시에 파이 네트워크의 설립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원이 됨에 따라 코인을 희소하게 만들기 위해 균형 조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이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는 파이오니어가 채굴된 파이를 2주에서 3년 사이에 잠금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락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채굴된 파이코인이 거의 80%, 약 10억 개 이상이 현재 잠겨져 있으며 유통 가능한 코인은 약 2억 개, 20%에 달하는 2억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3월 14일 파이 네트워크가 런칭되었을 때 순전히 초대형으로 뽑힌 파이오니어의 기본 채굴 속도는 시간당 3.14파이였습니다. 하지만 파이오니어가 10,000명을 넘자 시간당 1.6파이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으로 증가했을 때는 0.8파이로 또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 공식은 2021년 12월까지 적용되다가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비율은 시간당 0.015파이이며 매월 하향 조정이 됩니다. 이는 대량 기반을 확장하면서 코인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미래의 채굴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가 파이 네트워크에 올린 마지막 영상 메시지에 따르면 2022년 6월 28일 기준으로 100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폐쇄형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은 수치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코칼리스는 모든 회원에게 법정 앞에 비용이 무료인 이 기본 KYC 솔루션은 파이오니어의 공정성, 포괄성 및 유용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큰 노력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KYC 완료를 위해 파이오니어를 기다리는 것과 관련하여 그는 전 세계 203개의 센터에 12만 5천 명의 인간 검증자가 있다고 말했으며 하루에 약 9만 5천 개 KYC 양식이 처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200개 이상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250명의 자원봉사자 외에 40명의 파이코어 팀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백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를 위해 고정 공급량 2100만 개의 코인을 생성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첫 번째 1억 명의 참가자에 대해서 고정된 파이 공급량을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각 사람에 대해 고정된 양의 파이가 미리 발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공급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참여 수준 및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에게 수년 동안 해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회원의 평생 동안 비트코인과 유사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하나는 파이의 가치에 대해 약세를 보이는 분석가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 5분의 1만이 유통이 되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의 최종 비전은 지구상의 78억 인구의 손에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막대한 투자를 한 미국 사업가 드라퍼는 전화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채굴은 파이와 달리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채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 스마트폰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퍼는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하기 쉬운 앱처럼 보이며 암호화폐 세계를 앞서가는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마지못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파이 네트워크를 큰 사기로 치부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존의 암호화폐 투자자의 이런 진술들은 실제로 큰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컨설턴시 서비스의 인공지능 AI 부서에서 일하는 IT 마드라스 졸업생인 라지브는 첨단 기술을 다루고 있지만 파이의 장기적인 성공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을 5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의자, 베이비붐 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이렇게 말이죠. 각 그룹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확산 법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어떻게, 왜, 어떤 속도로 확산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혁신가, 얼리 아답터, 초기의 다수, 그리고 후기의 다수,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치체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나뉘어져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된 신뢰와 대조적으로 중앙 집중식 신뢰를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가 파이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평가할 때 질적 비교가 아닌 양적 비교를 선호하는 이유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현실적이지만 예를 들어 인도의 디지털 지불의 경우와 같이 때때로 다른 경우보다 기술 채택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리하라는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파이 네트워크를 바라보았을 때는 마치 신의 선물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무너지고 정부와 은행에 대한 불신, 힘들게 번 개인 부의 침식, 이 모든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옵션과 대안을 찾도록 하고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는 이와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픈 매거진에서는 몇몇 다른 사람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전망에 비합리적인 희망이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가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파이 채택이 각 국가에서 파이코인 관련 정규 교육 세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파이 관련 회의 세미나가 또 열리고 있고요. 거리 행진을 포함한 풀뿌리 운동에 풍미를 취한 인도와 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행사가 되어가고 있고 인기와 채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을지도 모르지만 물리적 세계든 디지털 세계든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반발도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